앞선 영상에서 핸드폰을 이미 제출하실 필요가 없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으며 핸드폰을 이미 제출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미 핸드폰을 제출한 상태에서 해당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미 제출을 해버린 상태 또는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핸드폰이 압수당한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우리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 디스크와 같은 정보 저장 매체인 경우에는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칙적인 압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하나여 저장 매체에 들어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 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외적인 방법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하나여 저장 매체 원본을 공인하여 저장 매체 소재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재지 이외의 장소라는 것이 보통은 경찰서가 되겠죠.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는 개인 사건에 있어서는 원칙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며 많은 경우에는 경찰이 피의자로부터 핸드폰이나 노트북 등을 통째로 이미 제출받아가거나 압수해서 가져가고는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명히 수사기관이 원칙을 어긴 것인데 내가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경찰이 내 말을 들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증거에 의해서 내가 유죄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통째로 핸드폰 등을 가지고 간 뒤에는 수사기관은 이미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미징이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섹터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본 데이터 값이 변조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무결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경우에도 이미징의 범위를 범죄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체 섹터를 그대로 이미징한다는 점은 위협하다고 볼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경찰에 이의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에서 피의자 쪽 주장을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징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뒤에는 수사기관이 쓰는 툴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폴더별로 사진, 동영상, 문자, 카카오톡 등의 데이터가 모두 정리되게 되고 그 파일의 생성 일시, 생성 위치 등이 모두 포함된 엑셀 파일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 파일들을 확인해 보면서 범죄와 관련된 부분의 증거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게 되면 그 부분의 증거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동영상을 클릭해보면 그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동영상이 어떤 다른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이 증거를 통해 새로운 범죄 사실을 인지하게 되고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칙대로 했다면 뇌물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뇌물의 범죄 사실과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는 증거만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수사기관이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핸드폰 자체를 압수하여 가져가고 전체를 이미징해서 확인하다 보니 마약범죄에 대한 증거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같은 경우가 더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대법원에서도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내지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 증거가 스마트폰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는 범죄 혐의 사실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를 넓게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로 인하여 핸드폰이 압수된 경우에는 경찰에서는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탈탈 털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을 함에 있어서 원칙이라고 여겨지는 방법론을 지키지 않고 그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묵살해버리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긴 채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특정한 방법을 통해 경찰의 수사를 확실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해두는 것이 최선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방법은 원칙에 의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앞서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이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칙적인 압수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저장 매체에 들어있는 전자 파일 전부를 하드카피, 이미징하여 그 복제본을 외부로 반출할 수 있으며, 그러한 예외적인 방법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하나여 저장 매체 원본을 봉인하여 저장 매체 수세지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수사기관이 혐의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 부분만 복제해서 추출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점과 같이 수사기관이 원칙대로 했어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날수록 수사기관의 압수 방법은 위협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압수 방법이 위협하다는 판단을 받게 되면 법정에서 위협한 방법에 따라 취득한 증거를 증거로 활용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그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황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이후에 적절한 순간에 판사에게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예를 들어 나는 이와 같은 절차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방식의 수사는 수사기관의 편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계속 어필하고 그에 대한 정황 자료를 남겨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사건의 상황마다 어떤 절차에서 무엇을 다투는 것이 중요한지는 다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처음 겪는 분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게 뭔가를 어필하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서 어떤 자료가 필요할 것인지도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내가 내 권리를 꼼꼼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결과가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거라는 점은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디지털 증거물을 이미 제출받거나 압수한 경우 그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왜 그 과정에서 잘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지털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핸드폰 전체를 압수하는 것이 너무 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몇 년 뒤에는 또 법리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 상당수는 걱정이 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정보를 찾아보시고 계신 것일 텐데요. 디테일한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잘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